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제가 강의가 좀 늦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굉장히 바빠가지고 물론 이제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갑자기 무슨 어디 출장 가라, 그다음에 연구 프로젝트 저기 갑자기 접수 사흘 남겨놓고 제안서 써라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통찰력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강의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요 앞장까지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당의 입장, 자민당의 입장을 보면요. 평화법 개정에 대한 자민당의 입장을 보면, 자민당의 개헌 관련 공약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서 각 정당과 연대해서 합의 형성을 하는 걸로 기본 기본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기본 방침을 잡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자민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젊은 의원들, 또 나이 든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이게 사실 자민당이 아시다시피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민주당, 거대 이제 양당이 있는데, 일본은 자민당이 이제 거의 독보적으로 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같은 경우도, 일단 자민당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자민당처럼 독보적으로 이렇게 큰 정당이 하나 있으면 이 안에 다 보수주의자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보수, 개혁, 진보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고 당선이 되려면 자민당밖에 없으니까, 자민당을 해야 뭐 수상이라도 장관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 내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라도 자민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또 어떠냐? 한국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자민당처럼 큰 정당이 있는 건 아니고 여당과 야당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국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지역주의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로도 나눠져 있지만 소위 말해서 전라, 경상이라고 하는,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주의로 당이 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 구성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득권이라는 게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정당 내에서. 주류가 대체로 이제 민주당은 호남 쪽이었고, 지금 자한당은 영남 쪽이었고 그랬었죠. 뭐 지금은 이제 민주당 내부 주류가 좀 바뀌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의 두 개의 큰 정당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역주의 정당이다 보니 보수 정당인 이제 자한당이라고 합시다. 자한당 내에도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단지 고향이 영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가 고향이 영남인데 호남에 가서 출마할 수가 없으니, 영남에 있는 진보주의자는 자한당에 들어가서 정책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당론을 위반하면 무슨 대역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슬슬 조성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수의 어떤 말을 위반하는 행위들. 그래서 김태섭이 날아가고 박용진이 욕먹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긴 했어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412명 중에 요 보고서 시점은 2017년도 18년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2018년도 보고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60%는 2012년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든 이후에 당선된 젊은 의원들입니다. 자유주의를 내거는 기시다파의 젊은 의원들은
그 참여연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조 개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평화 조약인 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국회에서 논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은 헌법 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현실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헌법 개정이라도 될 거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보수색이 특징이며 구조의 평화주의를 견지하면서 국방군의 설치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국가 원수화와 가족 존중의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안인데 그래서 이거 공개는 됐지만 이게 저 의회에 이렇게 입법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자민당이 이걸 내걸었거든요. 근데 자민당이 2012년도에는 야당이었어요. 야당.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야당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내건 헌법 초안이니까 야 좀 세게 쓰자. 좀 세게 만들어야 저기 그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거 아니냐.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콘크리트 지지층인 보수층의 지지도 받을 텐데 좀 더 세게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좀 세게 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황의 국가 원수와 가족 존중의 규정, 국방군의 설치 이거 사실 메이지 헌법하고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 당시 헌법이랑 비슷해지거든요. 물론 뭐 평화주의는 평화주의는 써놓긴 했지만 자민당 내에서 당시 2012년도는 야당이었고 눈에 띄기 위해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는 반성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민진당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개헌 항목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의 간부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EU 탈퇴가 결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 발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서 개헌 반대 결론이 나오면 다시 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과반수가 찬성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올립니다. 근데 만에 하나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헌법 바꾸지 마 이래버리면 이거 내각 총사퇴해야 되고요. 근데 다시는 적어도 향후 한 50년 동안은 헌법 바꾸자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왔다가 나오면 정치 생명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 위험성을 부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EU 날아가는 거 보고 겁먹은 거예요. 자민당 애들이 겁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뭔지 살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민당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으로 대규모 재해와 테러 등의 사태에 대응하는 규정인 긴급 사태 조항의 신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왜 필요하냐면 뒤에 설명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피해 지역에서 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잇따라서 일본 정부는 수장이나 의원의 임기를 늘리는 특례법을 성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에 피난민이 막 생기고 이래 되니까 마침 그때가 선거철이었거든요. 선거하기 직전이었던 가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는 끝나가는데 다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딱 잘못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의 임기를 임시로 늘리는 이전 의원들의 임기를 선거 때까지 임시로 늘리는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위헌이죠. 누가 헌법소원 걸어버리면 위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지금 선거가 안 됐지, 도쿄가 안 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데
임시로 임기 만료의 직전이나 중의원 해산 직후에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가 불가능하여 국회의 긴급사태에 한정하여서 임기 연장이 인정되는 규정을 헌법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특례법을 해서 하긴 했는데 누가 이거 헌법소원 걸어버리면 작살난다니까요. 자민당은 2012년 발표한 헌법개정 초안에 수상의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게 해서 중참 양의원의 임기나 선거 날짜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헌법개정 초안에.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수상의 긴급사태 선언권을 주고 국회의원 임기를 늘릴 수 있게 해주면 이걸 까딱 잘못하면 수상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리 긴급사태 선언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헌법상.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관련 법에 찾아보시면 아마 그 긴급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임기가 대응되는지가 나오긴 할 겁니다. 긴급사태 조항에 대한 논의의 주요 논점으로는 긴급사태의 발생은 어떤 사태를 상정하는 것인가, 긴급사태의 선언은 누가 할 것인가, 국회의 관여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상 지역과 기간은 어떠한가, 선언의 효과는 어떠한가, 수상의 권한이 집중하는가, 거주의전의 자유와 재산권의 제한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과 중의원 해산의 제한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과도한 권리 제한이 아닌가 등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그냥 국민은 주권에 있다 이것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쪽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문장 하나하나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헌법은.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 2012년 성립된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은 현행 헌법과는 달리 천황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초안 처음에 나왔을 때 군국주의 헌법 나왔네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또. 그냥 아닌데 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냥 한번 제안해 본 건데 이게 천하의 몹쓸 소리가 돼버렸어요. 구조 1항의 전쟁 포기와 평화주의 선언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2항의 국방군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밑에 하위법에서 어떤 사태에서는 교전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뭐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선제적인 전쟁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방어적인 전쟁만 수행한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린 누굴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누굴 침략하지 않겠다 정도만 두고 다른 이제 군의 일반적인 행위는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거라든지 영토 내에서 영공이나 아니 영토 내에서 공격을 하는 거라든지 먼저 공격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요. 지금은 누가 쳐들어오면 그쪽에서 먼저 공격하기 전까지 공격을 안 합니다. 그걸 전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자위대는 총 맞기 전까지는 총을 못 쏘지 이러면서 욕을 먹습니다. 국기는 일장기로 하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하고 일본 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되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평화헌법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뭘로 하고 국기는 뭘로 하며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하면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거고 다시 공국주의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안 내용이 여기 있는데 보여드리면 현행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황에 대해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상징은 심볼, 상징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마치 그 벤츠 본넷에 있는 벤츠 로고 같은 거 그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로고일 뿐이지.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이렇게 됐죠.
하지만 자민당의 개정안은 뭐냐면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자 그러니까 국가원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원수라는 건 사실 일본을 행정적으로 대표한다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격화됐던 천황의 지위를 다시 국가원수로 올렸다고 해서 요거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장에 아예 전쟁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의 제목이 전쟁의 포기예요. 전쟁의 포기한다. 그 안에 이제 구조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의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 정치에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의 위협과 무력 행사를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 영원히. 전항의 목적을 달성 후에 육경은 그의 전력을 보지 않으면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민당의 개정 초안을 보면 이 장의 제목이 전쟁의 포기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조 평화주의라고 해가지고 일본 국민은 정의와 국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서 이제 수단으로까지는 똑같은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영원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다른 수단으로는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군사력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위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때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 국방군, 이건 아예 없어요. 여기는 일본, 왜냐면 군대를 보유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전력을. 근데 여기 국방군의 설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또는 나라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 총리 대신을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군이죠. 제1항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 외에 법률이 정한 것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조하여 실행하는 활동 및 공공의 질서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이름이 국방군으로 바뀌고 얘들이 통상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아예 없는 항이 신설됐습니다. 구조의 3, 영토 등의 보전. 나라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하여 영토 영의 영공을 보존하며 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나 생각구 열도 같은데 자원이 필요하니까 군대가 가서 지키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더 나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위대를 보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보내서 점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러니까 상욕을 처먹은 겁니다. 이 자민당의 2012년 헌법 개정 초안이. 이거를 들이밀어? 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이제 공명당의 이 평화헌법 개정 전반에 대해서 이 당시 야당이었던 공명당은 뭐라고 했냐. 일본은 야당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야당도 무조건 자민당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고 보수적인 성격의 야당이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격의 야당이 있고 두 종류로 또 쪼개져요. 여튼 공명당은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현행 헌법 규정에 더하는 가헌을 주장하자. 구조 개정은 반대다.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채 여기다가 몇 개 조항만 추가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현실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거 아니다. 헌법을 만약에 손을 대면 니들이 어디서 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기존 헌법은 그대로 두고 몇 개만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공명당의 입장이고 오사카 유신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꽤 큰 정당인데 일본 유신회라고 또 부르는데 그 오사카 유신회가 이제 지난 참여연 선거 공약으로 내건 헌법 개정 항목을 보면 이건 이제 2016년 참여연 선거입니다. 교육의 무상화, 그다음에 지역 체계, 그러니까 도주제. 이게 뭐냐면 그 지금처럼 무슨 현, 그러니까 도도부현이라고 해서 그런 현체계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도, 무슨 주, 이런 식으로 가자. 심플하게. 이게 중앙집권화 해서 이제 심플하게 가자는 얘기죠, 이게. 이걸 포함하는 이제 통치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항목으로 구조 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설치는 일본에서 이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3심제라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린 그 위에 헌법재판소를 하나 더 넣어서 헌법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논의하게 돼 있죠. 근데 일본은 이걸 일본 대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의 자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왜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것만 고민하는데 대법관들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다 고민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둡시다. 그래서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려면 일단 헌법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건 헌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위법인 법률이 옳다 그르다를 보통 이제 논의하는 거니까 헌법도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생기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그 기관의 설치를 딱 전제로 걸고, 야 이거 우리 설치하고 싶으니까 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표면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투표에 던졌을 때, 국민투표에 넣었을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거 보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헌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차원의 어떤 그 안건이기도 하죠. 통치기구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관련 92조, 94조를 개정하고 신항목의 추가로 이제 지역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해서 하시모토 토우루 전 대표, 그 다음에 마쓰이 대표 등은 일본 유신의 대표를 말합니다. 일반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긴급사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원제와 수상공선제를 도입을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원제는 지금 참의원, 중의원, 양원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국처럼 하나의 국회로 합시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수상공선제는 뭐냐면, 수상을 일본의 이제 행정부를 대표하는, 또 사실상의 국가 원수인 일본 수상을 그 의회에서 뽑지 말고, 이게 간접선거잖아요. 의회에서 뽑지 말고 수상 후보가 출마를 하면 국민이 뽑는 걸로 하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은 가치관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사카 유신에도 사실은 약간 보수적인, 뭐 약간 극우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이제 그 온건한 우파 보수적인 입장인데, 얘들이 보기에도 이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은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진당입니다. 민진당의 입장은 뭐냐? 민진당의 이제 그 개헌 관련 공약은 평화를 위협하는 헌법 구조 개정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헌법 구조를 개정하면 평화가 위협되니까 미래지향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하는 구조, 공약은 뭐냐면 평화를 위협하는 헌법 구조 개정에 반대, 미래지향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 이게 이제 민진당의 공약입니다.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구조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헌법 개정 논의는 참가할 수 있다. 헌법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진당은 헌법 구조 개정론자로부터 호헌파, 호헌파는 뭐냐면, 호헌은 보호하다 할 때 호자하고 헌법의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지키자 하는 파를 그런 계파를 말합니다. 개정하자와 지키자. 그러니까 폭넓게 이제 폭넓은 그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에는. 그래서 이 민진당의 정당으로서의 통일된 의견이 집약되기가 힘듭니다. 되게. 민진당에서 구조 개정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이라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사태 조항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왜냐면 워낙 지진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거는 헌법에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민진당의 전 오카다 대표 등 집행부는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면, 이거는 보통 이런 얘기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민진당의 개헌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진당의 전 대표라는 사람이
등이 이제 집행부, 민주당의 집행부는 민주당의 지도부인데, 지도부는 뭐라고 하냐?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베가 수상으로 있는 한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아베가 수상하는 동안에는 민주당은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 안 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글자는 그렇게 해석이 보여지지만 여기에 속뜻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아베야, 우리가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를 논의에 참여시키려면 우리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아베 정권 하에서 민진당의 소속의 국회의원에게 장관 자리 한 2개 정도 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 독자 정권이 아니라 민진당 아베 공동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간을 보셔야 돼요. 행간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내용은 글을 읽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하는 워딩이나 이런 내용들은 읽는 그대로의 글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인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저 인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아베 정권 하에서 이걸 안 하고 싶어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속마음이. 그러면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득이겠어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묻지 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득이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협조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아니면 지들이 필요하면 쓱 할 수도 있고 여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구 하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근데 굳이 했다는 거는 뭐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뭘 좀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얘기가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민진당의 노다 간사장은 아베 수상에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전제로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의 초안으로는 이 국회 안에 있는 헌법심사위에서 이걸 이 병헌법 개정 논의할 수가 없다. 이거 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노다 간사장은 자민당의 초안을 국민의 권리를 업신여기고 국가 중심으로 통치구조를 바꾸는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자리라도 한 2개 주라. 장관 자리라도 한 2개 줘야 같이 논의해 보겠다. 이런 쌍비판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민당이 초안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걸 안 하면 헌법심사에서 뭘 논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민당이 이 헌법 개정 초안으로 국회에 있는 헌법심사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오고 싶으면 민진당에 장관자리 한 2개 줘! 이 얘기를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뭔가 화를 낸다는 거는요, 그냥 칭얼거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05년 민주당의 헌법 개정에 의하면 민주당의 헌법 개정 제언에 의하면 민주당도 헌법 개정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수방해의 원칙에 의거해서 제한된 형태로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입장이 좀 많이 열려있는 입장이죠. 공산당의 입장을 보면 공산당과 3인당은 일본 헌법의 전문을 포함한 3인당은 사회민주당입니다. 전 조항을 지킨다고 하는 호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죠. 공산당은 자위대가 위헌이지만 당분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대의 존재조차도 사실 위헌이긴 한데 이건 필요하니까 봐주는데 어쨌든 헌법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제 공산당의 입장입니다. 각 정당별 입장을 보면
어째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2016년 11월 17일 날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민당 현행 헌법에는 제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개정을 위한 심의를 가속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 구조, 긴급사태 조항, 선거제도 등이 과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자민당의 의견이라는 것이고, 공명당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문을 첨가하는 가헌을 주장합니다. 그 중참 국회의원은 이제 전 국민의 대표라는 성격이 적절하다라는 것이고, 민진당 2015년 성립한 안전보장 관련법을 방치하고 개헌 논의를 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있잖아요, 왜 저기 뭐 집단적 자위권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위헌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미래 헌법 개정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논의는 하고 싶은데 2015년도에 그 안전보장 방지법 이거는 좀 어떻게 해라 하는 거고요. 공산당 국민 다수가 개헌을 원치 않는데 심사회 활동은 필요 없다.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의 현실을 가깝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 유신회는 각 정당이 개정 원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개정 항목은 교육 무상화, 통치기구 개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심사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헌법심사위의 논의에서 구조 개정을 우선하는 방향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심사위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국회 안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헌법심사회라고 하는 특별기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원들도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법사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위원회고요. 여기서 통과해서 그 다음에 아마 법사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양원 통과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심사회의 논의에서 구조 개정을 우선하는 방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헌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자는 거지, 이 평안법 구조 개정하자 말자 또는 개정 안 하는 걸 전제로 논의하자 뭐 이런 걸 전제해 두진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에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튼 그렇지만 이제 거대 지진에 대비하는 긴급사태 조항 등이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나니까 이런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본 총리에게 이제 정권을 좀 몰아주는 그런 어떤 개헌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헌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느낀다 라는 얘기입니다. 긴급사태 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창설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것이고요. 이게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국민들 눈치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뭔가 하나 개헌하자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 안 하고 시원하게 다 바꿔버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지만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되게 꼼꼼하게 뭔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규정이 잘못되게 이제 누가 막 했다 그러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이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제한은 일단 나중에 고려해보고 당장 필요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긴급 사태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선거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관련한 부분들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통째로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초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기록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이 비판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해서는 이 헌법심사위 내에서도 야 이거 뭐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이래저래, 야 무슨 이거 메이지 헌법이냐 이래가지고 비판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쪽에서도 그거 우리 그냥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질러 본 거였어. 우리 그런 마음 없어. 야, 우리 그 본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을 자각하며 항상 공익과 공공의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문에 대하여 이런 조문이 이제 헌법 개정안에 들어 있었나 봐요. 자민당에. 헌법학자들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병렬을 다루는 것은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헌법의 규정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은 이제 뭐에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가 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까지는 괜찮은데 이 뒤에 항상 공익과 공공의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듯이 늘 마치 국가 우선주의 같잖아요, 이게. 야, 공공 질서를 지켜. 국민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내용을 헌법에 넣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학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전면 개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발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조항에 의해서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긴급 사태 조항이나 환경권이나 개정 항목별로 찬반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행법상 만약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각각의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있는 거를 빼거나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통째로 뜯어 고치는 거는 현행법상 이건 위법인데? 라고 이제 라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개정 항목을 집약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하고 양원하고 헌법심사회가 또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헌법심사회에서 대규모 재해 시 국회의원 임기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안 등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민진당도 국회의원 임기 연장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현실적으로도. 왜냐면 이게 의원 내각제가 아니면 이게 큰 상관이 없는데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장관들도 다 관둬야 돼요. 장관이 국회의원이니까 절반 이상은. 이러면 행정부가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015년 5월 헌법심사회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민주, 유신, 공명, 차세대 당이 동조항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료가 이제 2017년도에 만들어진 보고서고 2016년 선거, 2015년 얘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4년, 5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병원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4년, 5년 전의 보고서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병원법 개정은 지금 5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의회 의석수밖에 없습니다. 수상이 달라졌지. 수상이 달라졌는데 뭐 지금 병원법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한 세상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 전공자거든요. 예. 민진당의 오카다 전 대표는 아베 수상이 헌법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그 8일간에 만든 것의 대체물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개헌 논의에 응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굉장히 비하하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평화헌법은 메가더 사령부가 8일 동안 그냥 끄적거려서 만든 거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하나인 일본이 70몇 년간 이 헌법을 갖고 있었다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워딩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야 그거부터 사과해라. 왜 이게 8일 동안 GHQ가 만든 거냐. 왜냐면 그게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 연합군 차려사령부가 이거 초안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준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 가지고 일본의 법학자들하고 정치인들이 고심고심해서 다시 이제 이 조항 하나하나를 다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의 그 GHQ하고 고심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 과거 전쟁 행위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공국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것도 담겨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폄하해 버렸으니 야 뭐 아베 사과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과한 뒤에서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일국의 헌법에 대해서 수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진당에서는 헌법심사회에서 입헌주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 의원 내각제고 그 다음에 천황이 있는 입헌주의제 국가잖아요. 외형상으로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의 입헌주의하고 그 영국의 입헌주의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영국 국왕은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입헌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는 어떤 입헌주의로 가야 되냐. 그리고 우린 천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황의 뭐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천황의 뭐 위치, 지위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도대체 입헌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민진당의 이제 렌호 대표는 대표 선거 중에 헌법심사의 논의에 응할 생각을 표현했으나 노다 간사장이 심의 개시의 안건에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죠. 공명당의 사이토 대처 헌법심사 회장 대리는 그 민진당이 반대하는 헌법 개정안에는 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명당은 민진당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국회의 헌법 논의는 2015년 6월 중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그 3명의 헌법학자가 안전보장 관련법의 위헌이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의원에서 헌법 논의를 하면서 헌법학자를 불러서 이런저런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통과된 안전보장 관련 법이 있습니다. 뭐 집단적 자기권 관련법. 이거 위헌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다 파토가 나고 난리가 나고 스톱돼 버렸어요. 자민당은 2016년 가을 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개시하고자 하고 민진당은 그 헌법심사의 논의 참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6년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제 2015년 6월 2015년 6월 이 시점부터 2020년 10월인 현재 이르기까지 5년간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주춤해진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2016년 9월 26일에 회장에 자민당의 그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대신을 선출했고요. 호선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뽑아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헌법심사회 내에 뭐 한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이서 투표해가지고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민당은 헌법 개정 항목을 좁히는 작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형세고요. 그 모리 회장은 취임사로 각 정당 회파가 그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유활달하게 논의가 가능하도록 공평하며 원만한 심사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적은 인원의 회파의 의견도 회파는 무슨 회를 말하는 건데 이 개파의 의견도 들으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11월 10일에 참의원 헌법심사회는 11월 16일에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자민당은 2012년 성립한 보수색 짙은 헌법 개정 초안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일단 헌법심사회에 제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보기에도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각 정당의 입장이 달라서 구체적인 개헌 항목의 검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론 추이하고 논의 추이가 있는데 요거는 저기 8주차 8강 첫 번째 시간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